아프고. 예, 어머니, 그래서, 잠깐만요. 어머니, 혈압약 드세요? 그런 거는 정상이라 그럽니다. 그런 거는 안 써봤고. 혈압약은 안 드시고, 예. 그죠? 그리고 열이 요렇게 달아오를 때, 예. 머리에서 땀도 같이 나요? 그럴 때는 땀이 안 나고, 예. 가슴 막 후끈후끈 해요. 가슴인지 예. 어딘지 몰라도, 이 부분이 예. 후끈후끈 하면서. 예. 그럴 때는 땀 안 날리고, 보통 때 땀 많이 흘려요. 보통 목에서 때? 위로. 목 위로. 목 위로, 얼굴에 물이. 열 달아올 때는 땀이 의외로 안 나는데, 예. 뜨겁기만 하고. 예, 그리고, 예. 열은 이렇게 달아오르시는데, 예. 배나 하체가 찬 느낌, 발이 시리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전에는 그런 느낌이 발 같은 게 그때 양말 신고 잘 때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런 건 아니시고, 예. 예, 그러시고, 붓는 것은 좀 느껴지세요? 그런 거는 겪어보지를 안 했고. 그리고, 그리고 그 열이 나고 막 그런 시기에 전에 예. 수년 됐는데 예. 원래 피부가 희거든요. 예? 원래 피부가 흰데 예. 얼굴이 검어지면서 머리알 같은 거. 예. 그런 게 막 이렇게 나고 귀 뒤에 양쪽 귀 뒤에도 예. 쪽살 같은 게 이렇게 나면서 얼굴은 가렵지는 않는데 귀 뒤 쪽은 약간 가려운 듯하고. 그러시군요.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어머니.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까 전에 이제 본인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덩어리가 이렇게 솟아오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슴 중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예. 화기가 아니고요. 불덩어리. 예. 그러니까 44일부터 이제 느낌은 열이 느껴지니까 본인이 이제 화기다. 남들도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예.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사람이 비뇨기과적인 말썽이 있으면요, 예. 콩팥이든 방광이든 이런 계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배뇨에 예. 소변 나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게 위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예. 위로 이렇게 역류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그게 사람한테는 주로 몸의 인체에 있어서 정중앙선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을 줍니다. 예. 그리고 올라갈 때 사람들한테 이제 착각으로 이게 목질환인지 또 착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가슴을 통과할 때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또 가슴에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이지만 이게 찬물이 아니에요. 혈액이니까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역류하는 것이 느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슴을 통과할 때는 가슴이 뜨거운 느낌이 들고 갱년기처럼 이렇게 훅 달아오르는 느낌을 실제로 줘요. 그리고 목을 통과할 때는 목에 꼭 뭐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머리로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이 불면증 같은 것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장기하고 관련된 색깔 분류가 콩팥은 검은색이에요. 진짜로 화기는 주로 이제 심장에서 많이 생기는데 심장에서 화기가 일어나서 생기는 거는 정말로 빨간 적색을 띄어요. 근데 콩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역류를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얼굴색이 붉으면서도 약간 검은 빛을 띄어요. 그러니까 금북다 이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색이 형성이 될 때가 있고, 특히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귀 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그리고 그 부위에 뭐가 이렇게 나고 뭐 이상한 느낌이 오면 그거는 콩팥에 의한 반응인 경우가 상당히 그럴 확률이 높은 겁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이 콩팥에서 역류할 때는 주로 이제 심장의 화기로만 올라갈 때는 주로 앞쪽으로만 느낌이 와요. 근데 콩팥이나 비뇨기과적인 어떤 말썽에 의해서 역류를 할 때는 앞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 뒤로 해가지고 등 쪽으로도 같이 역류하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덩어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물이 올라간 거예요. 물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 물이
위로 반대로 역류를 한 거예요. 홍수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질환인 경우에는 실제로 환자는 가슴에서 열이 나고 뜨겁다라고 하지만 체온은 사실 적외선 촬영 같은 걸 해보면 체온은 전혀 안 올라가요. 체온은 그냥 그대로예요. 자기 혼자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 열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을 없애는 약을 써도 그게 잠깐 열이 가라앉는 것 같이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물이기 때문에 물은 본래 물이 역류하면 느낌은 그래도 몸은 사실 찬 쪽으로 쏠려요. 몸이 찬 쪽으로 쏠리는데 이제 방광염이다 이랬으니까 염증약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장이 오히려 약간 찬 쪽으로 가 있고, 그 물에다가 뭘 자꾸 푹 담가 놓으면 조직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져요. 그래서 위장의 점막 조직도 약간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조직이 물러져요. 그런 상태에서 찬약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찬약이 그 위장 점막에 자극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느낌만 그렇지 실제로는 찬 거기 때문에 찬약이 들어오면 너무 조직이 그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조직이 이렇게 푹 처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빈속이 되면은 속이 지나치게 쓰리고 그런 현상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원래 이제 아까 78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한 40년 전부터 사실 병 출발이 아마 그 비뇨기과적인 거에서 출발을 했을 텐데 이제 그걸 제대로 안 고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실제로 방광염이 이제 발생하는 형태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불덩어리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지 말고요. 콩팥이나 방광 상태를 봐가지고 거기를 고쳐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염증을 위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그쪽 기능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이거를 몸을 차게 하면 안 낫습니다. 아래쪽 뭐가 기능이 강해진다는 것은 에너지를 잘 생산한다라는 뜻이에요. 에너지는 항상 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면서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소변 배출 능력이 회복되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이뇨제만 써도 안 됩니다. 이뇨제도 사람의 힘을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위로 올라가는 혈액이 거꾸로 안 치솟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람이 안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비뇨기과적인 병이다라고 보셔야지 가슴이 뜨거워도 이걸 가슴에 화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방 그 치료를 하면은 그 한방 비뇨기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뭐 신경내과 같은 곳으로 가서 이제 그 아래쪽을 치료하면 밑에 방광염도 낫고 위에 가슴도 낫고 이렇게 저절로 다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그렇게 치료를 하세요. 거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어머님 일단 말씀 참고하시고요.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현주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전화 상담 쭉 이어봤고요. 인터넷으로도 길게 불편하신 점을 문의하신 분 계십니다. 소개해드리죠. 40대 남성으로 키 170, 체중 55kg, 좀 마른 몸입니다. 저는 몸체에 비해 두상이 좀 큰 편이고 뒤통수가 튀어나왔고요. 거기다 위장 기능이 불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혈압과 체중 저하가 있습니다. 아랫배 왼쪽 부위에 은근한 통증이 지속되고요. 여름철에 체중이 더 빠지면서 컨디션이 더 악화되고 반면에 겨울철에는 체중이 증가하면서 컨디션도 조금 개선됩니다. 왜 계절에 따라 변하는지 또 어떤 처방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문의해 주셨네요. 이분이 지금 이제 여름에 체중이 더 빠지고 컨디션이 이제 나빠진다 이랬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 몸에 일단은 화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겨울철에 조금 더 그 컨디션이 좋은 것은 그 추위가, 한기가 화기를 이렇게 그 컨트롤을 해주니까 그러는 건데, 여름에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땀을 많이 또 흘릴 소지가 많죠. 만약에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괴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 땀을 갖다가 많이 흘려도 땀을 안 흘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이분이 몸이 좀 말라 계시기 때문에 그 몸에 체액이 손실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컨디션이 나빠지는 쪽으로 갈 텐데, 아마도 이분은 이제 추측이지만 소양인 체질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양인 체질들이 의외로 사람들이 흔히 가슴에 화기가 있으면 고혈압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혈액 분포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혈액 분포는 수기하고 더 연관이 있는 것이지 화기랑 꼭 결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양인들도 가슴에 화기가 많지만 저혈압인 경우가 자주 발견이 됩니다. 특히 네. 여성들은 굉장히 소양인이라도 저혈압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양인이 가슴에 이렇게 화기가 많아서 계절에 따라서 컨디션이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금방 전에 이제 할머니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화기를 없앤다라는 개념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불덩어리라는 것은 위에 있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네. 불덩어리는 사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 에너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불덩어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불덩어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치료를 한방에 가서 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질문은 송파구 재생한의원의 김현주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프로그램 유네스코 등재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엑스포 개최지 산청군 동의보감촌, 학생 중심이 되는 교육, 학생이 주인이 되는 대학 원광디지털대학교,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김치 이산균의 대표기업 토비코, 오후 2시 차와의 약속, 자연 숙성 보이차의 명가 보이다울, 좋은 약을 만들어 건강한 인간 실현을 구하는 원광작이 함께합니다.